예, 안녕하세요. 네, 장자 첫 시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노자는 잘, 그래도 부족한 실력이 마무리 잘 했고, 장자에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장자를 예습한다고 쭉 좀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특히 그 노자처럼 장자도 아마 각자 장자로 해야 될 만큼의 그 다양한 해석이 있고, 이미 예습하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또 이 소요편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가 그 자체만 해도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여간 장자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 노자 사상을 이어받은 게 장자인데, 그 노자 사상의 핵심은 이제 맞지만 또 이 자연주의인데 그 자연이 무의자연이란 거죠. 결국은 노자는. 그러니까 함이 없이 어떤 의도가 없이 저절로 흘러가는 이 자연계의 현상을 갖다가 노자는 철학적으로 정리했는데, 이 정리하는 방법이 노자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장자도 같이 이어지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나시겠죠? 우주론이죠. 이게 그 우주론이란 것이 이게 결국은 이 본체론이래가 모든 존재의 본체, 이 본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자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인생론, 인간이 사는 것. 인간이 사는 이 문제를 갖고 노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수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수양론 되겠죠. 노자의 수양론. 노자의 수양론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허정의 조정. 이 허정도 역시 장자 갖고 옵니다. 허정 사상. 비우고 고요롭게 하는 거.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정치론인데, 노자의 정치론은 무의지치를 해가지고, 지도자는 이 우주론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무의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러면 자연지 정치도 무의자연의 이치를 받아 무의의 다스림을 해야 된다. 이게 노자의 큰 틀이죠. 그리고 마지막 노자는 거의 무의지치에 해당 정치론이 거의 마무리 다 됐죠. 노자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한 게 이제 이게 노자인데, 노자는 춘추시대의 사상가죠. 춘추시대. 근데 장자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힘들죠. 장자는 전국시대 사상가고. 그래서 이 장자로 있을 때는 장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원래가. 첫째는 장자는 사람. 두 번째는 책.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장자하면은 장 선생님이 되죠. 장 선생님. 자자가 선생님 자자니까. 공자, 맹자, 순자 전부 다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책을 갖고 있는 책은 장자란 책이죠. 그 장자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장자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가지 나눴을 때, 먼저 우리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 사상이 이제 반복되겠지만 또 노자 사상을 갖고 왔는데, 이 장자라 했을 때 장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물. 장자라는 사람인데, 장자는 이
장추라고 하는데, 이 장자에 대한 전기죠, 전기. 상자에 대한 전기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죠. 사마천 사기에서 보면은 노자 한신 열전이 있어요. 열전 중에 노자 한신 열전인데, 한비 참여, 한비 열전. 노자 한비 열전에서 바로 이 노자 바로 다음에 장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BC 한 145년 전후라니까 150년 잡더라도 이 장자가 대개가 BC 한 370년 또는 350년 내서 뭐 280년 또는 한 250년이 잡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천에 150년을 잡더라도 이 350이잖아. 한 200년 후에, 장자 사후 한 200년 후에 사마천이 처음으로 장주에 대한 전기를 쓰죠. 이게 처음이에요. 장주에 대한 전기는 사마천이 처음으로 쓴 거죠. 정말.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 사마천 사기에서 장주를 표현한 거는 235자밖에 안 돼요. 글자 수로. 아주 간단하죠. 그 사마천에서 장주를 표현한 것은 235자 글자 속에다가 이 장자를 전부 다 전기를 썼으니까 그 아주 간단한 거지 뭐. 근데 그 235자 속에 사마천은 이 장주를 어떻게 봤냐면 세 가지의 형태를 갖다가 잡아요. 윤곽을. 첫 번째는 언제냐면 위나라. 이게 양나라인데, 양여왕 때인데, 위나라 해왕, 양여왕이죠. 해왕 때하고 그 다음에 제나라, 제나라 선왕 때예요. 어때? 요 맹자실 때 기억났어요? 이 맹자가 바로 이 양여왕을 만난 게, 맹자 처음이 양여왕 만난 거죠. 양여왕 왔을 때 그 노인네는 그 먼 길 마당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물었었죠. 그 제나라 선왕도 끊임없이 맹자가 대화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맹자하고 장자는 동시대에 따를 수 있죠. 맹자란 책은 바로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들이거든요, 이게. 그 두 번째는 장자가, 그 사마천의 두 번째는 뭐냐면, 몽이란 지역인데, 몽이란 땅에서, 7원리를 했다고 돼요, 7원리를 했다는데, 이 7원리가 뭐냐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또 7원의 관리란 뜻인데, 이 7원이 그 당시나 오늘날 중요한 게 뭐 옷이래, 옷. 그러니까 온나무 밭을 관리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그냥. 그래서 이 몽땅이라는 지명은 학자들 따라 달라요. 이 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초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초나라 장주다, 송나라 장주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몽이란 땅이 초나라와 송나라 경계 쪽에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이 많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상적으로. 빼앗기겠다, 참여했다가. 그래서 자기가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 사마천 입장에서 몽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7원이라 하급관리죠, 하급관리. 그런데 유일하게 장주가 관리했던 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마천이라는 게 초나라에 위왕이 있는데, 이 초나라 위왕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초나라 위왕인데,
이 초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반석을 놓는 사람인데 일화도 많고, 옛날에 궁정에서 왜 불 나가가지고 그 각근 떨어뜨려가 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잔치 몰래가지고 그 애첩이 그냥 뭐 과음 질렀는데, 내가 누군가 내 몸을 더듬어 각근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빨리 불을 켜라고 잡을 수 있다. 그럴 때 이 위왕이 젊은 왕인데, 불을 켜지 마라. 그러고 난 전부 다 각근을 끊어가지고 뒤로 던져라. 갓도 던지라. 그래 목숨 구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초나라 위왕이 그 장자를 제상으로 삼으려고 이 패백을 하고 사신을 보내요. 그럴 때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나라 가면, 초나라 가면은 이 패백에 제사에 쓰려고 이 소를 먹이지 않냐. 희생으로 쓸 소를 평소 때 잘 키우다가 희생을 쓸 때는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죽이러 갈 거 아니야. 내가 너희 밑에 가서 벼슬 하는 거 그와 똑같을 텐데 안 하겠다. 차라리 이 진흙강이 굴러다니면서, 초가에 굴러다니면서 자유롭게 상인하지는 안 하겠다 하면서 거부하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딱 장자의 일화예요. 이게 사마천에 나오는 게요. 그럼 한 200년 뒤에 사마천 서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빙성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장자는 책 속에 나와요. 그리고 이 장자에 나오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건 학자들마다 이견이 분분한데, 그러나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책 속에 나오는 장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굉장히 가난했던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 위나라 문한테 가가지고 하도 가난하니까 돈을 빌려 가요. 근데 양식을 좀 살 때 돈 좀 빌려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 일하고 했으면 그 다음 배웠다 하지만도. 두 번째, 부인이 돌아갔었을 때, 돌아간 부인을 놓고 이랬다가 이 길장을 놓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나와요. 너 그놈을 돌아간 남 노래면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자들한테, 나를 죽으면 내 시신을 들에 갖다 버리라. 그 뒤에 나오니까 하는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또 하나는 이 친구인, 이제 소요편에 나온 친구인 해시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장자를 한 인물을 알 수 있는 전부 다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정기는 아주 간단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235자 속에 가뒀으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치? 이게 장자를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 장자란 책은 어떤 책이냐, 그거죠. 장자란 인물은 이제 간단하게 별로 남겨진 것도 하니까 앞으로 조금씩 해가면서 하더라도 큰 틀이고. 장자란 책인데, 이 장자란 책도 이 사마천은 그 당시에 사마천의 당시일 한 200년 후인데, 이때 한 10만 자의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장자란 책 한 10만 자 정도 됐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는 거 뭐냐, 6만 5천 자밖에 안 돼요. 6만 5천 자.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마천 당시보다 확 줄었다는 거죠, 책이란 게. 그리고 이 오늘날 장자란 책이 4편, 외편, 좌편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6만 5천 자의 글자를 갖다가 내외 좌편을 나눴는데, 이거는 누가 나눴냐는 거죠. 이거는 서진 때는 언제냐면, 위진남북조들 해가지고 한나라가 끝나고 조조의 위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 사마염이 세운 서진 때에 곽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곽상이라고. 이 곽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하고 자기가 줄을 달아요. 거기다가 곽상줄을. 그래서 오늘날 장자는 바로 이 서진 때 곽상이라는 사람이 이 편집을 하고 줄을 다는 것이 이게 주본이 되어버린 거죠. 이 책이. 그런데 이 내외 자편 중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 전부 다가 장주라는 사람이 지어졌냐, 장주가 지었느냐, 안 그러면 후대에 지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오늘 학자들은 굉장히 말이 많지만 일단 네 편만은 장주가 지었고, 장주라는 쓰였고, 외편 자편은 제자 내지 그 초정자들이 후에 지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지금 현재 이 통론이 된, 학계는 전부 이렇게 전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장 속에 문제도 있지만 특히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장주가 지었던 네 편은 7개 편인데, 이거는 뭐냐면 7개 전부 다 제목들이 그 장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소요요 편 같으면 소요연이나 소요가 어떤 뜻인지, 두 번째 재물론 같으면 재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세 번째 양생 같은 양생이 뭔지, 주제를 통해서 제목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편은. 그런데 외편과 자편은 어떻게 됐냐면은 앞에는 첫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책을 만든 거죠. 편면을 만든 거예요. 마치 논어에서 학위편, 뭐 수리편 하듯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편은 7편이고 외편은 15편이에요. 15편이고 그 다음에 자편은 11편이에요. 요 두 개는 26편이죠. 그럼 요까지 하면 총 33편이에요. 장자는 총 33편이 되는 거죠. 15편, 11편, 26편에다가 7편 하니까 33편이죠. 이게 정치의 단계예요. 근데 요걸 아까 했지만 노이 서진 때 곽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 되죠. 그리고 이 책은, 장자란 책은 문체가 있는데 문체가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원이에요. 두 번째가 중원이고, 우월중자 중원이고, 세 번째가 치언이에요. 치언. 이게 거의 한 90% 정도는 우원이 되어 있고, 이 두 개는 10%가 나눠서 얼마 안 되죠. 전체 문장 스타일이. 우어이란 것은 우화식 이야기로 만든 게 우원이고, 장자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장자 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원은 뭐냐면 황제나 노자나 공자나 등등 유명한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장자가 자기 사상을 갖다 펴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공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불교까지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대목 중에 심제 뭐 이런 것들은 공자를 통해서 자기 표현하거든, 장자가. 그런 거죠. 그 치어는 이 술잔치예요, 술잔치니까 이걸 술잔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 또 학자들은 달라요. 이게 장자 속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술잔이 치라는 술잔은 우리 계명배처럼 어느 타고 같은 술잔 기울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술을 먹고 취하면은 횡설수설하듯 이야기가 두서없는 같이 막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치언에 대해서는. 그래 하고는 학자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술 먹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냐, 그것도 굉장히 같아요. 여기는 이야기가 어떤 데는 일반인이 보기에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술 먹고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치언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장자란 그것은 사람은 바로 장주라는 사람인데 그 장주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BC 한 350년 70년부터 나와가지고 BC 한 250년 70년 살았던 그러니까 이 BC 300년 전후에 살았던 사람이고 맹자하고 동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첫 정기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왔다는 거. 사마 사기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 사람이 위나라 회왕과 그 제나라 선왕과 같은 시대였고 몽땅에서 태어났고 7원이었다. 그리고 유양이 재산으로 살면 안 됐다.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장자라는 책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자이다 인물이란 생각이 다예요. 그리고 장자라는 책은 받고 있지만도 사마천 사기에 때는 10만 자 있는데 곽상이 6만 5천 자를 가지고 4회 자편을 나눴다. 그 4편은 장자라는 사람이 직접 지었다고 학자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외편과 좌편은 제자들은 추정자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전체 책의 구성은 우원과 중원과 치원인데 우원이 90%다. 이 정도가 장자란 저자, 인물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말씀드린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남을게. 그러면 장자의 가장 중요한 거지 이제 장자의 사상이 뭐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장자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데 조금 전에 했지만 이 장자는 한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이거는 임과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자란 이 사상인데 장자란 사상은 도대체 왜 노자하고 연결시키냐는 거죠. 아까 사마천의 사기에서 최초의 정기인 사마천의 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천은 바로 노자의 학설을 이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학문을 이었다. 노자의 학문을 이었다. 장자 노자 학문을 이었다는 거죠.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실은. 그런데 이 장자가 아까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한 사람이 어떤 사상을 표현했을 때 저도 역시 지금 현재 어떤 장자란 책을 아직도 숙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숙성은 이제 선생님이 시켜야죠. 저는 우체부처럼 이 택배를 보내드리면 선생님이 각자 받아가지고 숙성시키면 될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만큼 이제 택배를 하는 건데 그 택배하면서도 이 강조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상이 나오려면 한 사람의 사상이 나오려면 뭐냐면 그 사람의 인물의 시대를 필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물과 시대. 지난번에 노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는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모든 종교와 사상이 다 정리되거든 그때. 유럽 쪽에서 기독교 계열, 좀 뒤에 마호멧 계열이 됐지만 그 다음 그리스 철학, 동남아에서 소위 불교, 자이나교 뭐 이런 것들 동북아에 와서는 이 제자 백가를 해가지고 도가, 유가 뭐 전부 다 이때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가 바로 사상을 나눈다는 거죠. 노자 때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상을 나눈 게 장자는 아까 좀 전국시대인데 장자는 전국시대의 사람인데 이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 번 전쟁에 이 소위 많은 지난번에 이 맹자할 때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 많은 전투가 있는데 이때 가면은 이 양해왕이죠. 양해왕에 갔을 때 양나라가 이 위나라가
10만 명의 병사를, 10만 명. 10만 명의 병사를 갖다가 절대 한순간 다 잃어버려요. 그게 손빈하고 방연하고 전투이지, 이게. 유명한 만흥 전투는 손민하고 방연하고 전투인데, 같은 스승의 제자이면서 방연이 이 손빈을 갖다 시기해 가지고 그 손빈을 괴롭히다가 손빈한테 방해가 준 거죠. 그리고 장평 전투라는 게 있어요, 장평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장평 전투에 이거. 장평 전투에는 40만 명인데, 이게 조나라 병사인데, 40만 명이 생매장을 당해요. 이 생매장. 진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조나라 망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 전국시대는. 근데 10년 동안에 큰 전쟁만 20회. 큰 전쟁, 10년 큰 전쟁만 20회예요. 그러면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못 산다는 거죠. 끓는 가마솥 위에 뭐 개구리나 뭐 이런 넣어가지고 펄떡펄떡 뛰게 만든 것처럼 백성들이 못 사는 거죠, 삶 자체가. 보이면 전쟁터 끌려가고 양식이 있으면 다 굴량 끌려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맹자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도 묻을 수가 없어가 길거리 굴러다닌다고. 그때거든. 이러한 전쟁 시대가 되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도대체 그럼 사는 게 뭐냐는 거지. 아, 그러면 도대체 왜 살고, 그럼 지도자라는 게 또 뭐냐는 거야. 자기들이 왕이다, 제후다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냐는 거야. 그냥 전쟁의 도구야, 도구. 그냥 완전히 그 부속품이야. 박영환이 머나먼 송박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단 소총수밖에 안 된다고. 기계 수리 공부가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정복시대에 이제 국활해가지고 사상까지 나오죠. 여 많은 도가, 유가, 묵가, 음양가, 법가 등 쫙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상가들이 전부 다가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중요해요, 인간. 모든 사상의 근본 인간이에요. 인간.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정언한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도가 쪽을 빼고는 이 도가인데, 도가 쪽을 빼고는 거의 다가 이 도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현실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할 수 있냐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도가 중에 장자에 오면 완전히 의식이 달라져 버려요. 이 장자에 오면. 장자는 이러한 전쟁의 전국시대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제도나 법률이나 또는 도덕,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도구밖에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장자는. 그러면서 이 노자가 이야기했던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장자는 뭐냐면은 자기 내적 수양을 통해 가지고 도자가 말한 자기 속에 내재한 도를 깨달는다, 도를. 장자도 신의 존재가 없거든요. 우주에 아까 했지만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론이나 그 다음에 인생론, 수양론이죠, 수양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했는데 이 우주론, 본체론인데 우주의 본체. 우주의 본체가 도라는 개념이 노자의 사상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는 하나야. 장자도 하나야. 그냥 하나야.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 아니라 이 근본인 도에 내가 마음을 합치시키면 도인 합일인데, 노자 때 제가 말씀드린 도인 합일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도인 합일이 되면은 이 현실이란 것은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조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첫 소요편이 제일 중요한데, 첫 소요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내적 수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속에 내재한 도를 통해서 그걸 자기 산의 근원인 하나인 도로 통해서 하나에 가면은 이 하나 속에 만물은 이 재물론에 나오는데, 이 만물 제동이라 가지고 이 재물론에서 이야기인데, 만물 제동, 만물 일치와 같은 사상이게. 만물 제동의 의식이 확산되면은 모든 존재들이 그대로 전부 다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 혼돈 철학인데, 이게 바로 굉장히 세상은 혼돈스러운 것 같은데 혼돈 그 자체가 진리라고 본 거지. 이게 바로 자연이고. 그런데 이게 인간 세상이 올것은 뭐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네가 돈이 많니, 내가 적니, 네가 국력이 크나니, 이건 소위 말해서 가치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툰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위적인 어떤 이런 상태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장자예요.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확장된 의식으로서 이걸 보게 되면 이 혼란해 보이는 이 혼돈스러운 이 만물의 모습 그 자체가 가장 무의자연의 조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확장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말도 안 되는 같은 이야기 제목을 막 나오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너가 그러다면 진짜 내가 옳은 거냐 이랬자면, 또 너가 옳고 내가 그러다면 너만 진짜 옳은 거냐, 곧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옳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거냐. 그럼 장애 뭐냐면 도대체 옳고 그러다는 판단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이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상승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로 볼 수 올라가야 되니까. 그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의식의 확장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봉 이야기라는 겁니다. 소요편에서. 그래서 장자는 이 대봉의 소요편에서 나온 소요편이 뭐냐면 장자 전체 사상을 지배한 것이면서 장자 사상의 서론에 해당된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소요편이고, 두 번째 재물론이고, 세 번째 양생편이에요. 그런데 소요란 세계는 무한한 경계, 자연의 경계를 걸림없이 즐기는 거고, 그 경계에 가면 삼라만상의 모습들이 분별하지 않은 만물 제동, 만물이 이 혼란스러운 모든 인간관계, 아까 전국시대는 도토리 키재기 싸우면서 백성들을 갖다 피비린내 속에 몰아넣었던 이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저쪽에 아프리카 정글에서 하이에나란 그 짐승이 동물 시체 나놓고 그 사체를 나놓고 막 뜯어먹듯이 그 당시에 사람이 말이야 모든 상을 뜯어먹고 있는 동물 같은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욕망에 차가지고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이에나와 같이 뛰어다녔다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아까 했지만도 대봉이 돼야 되고, 대봉이 돼서 올라가 보면 만물의 현상이, 부조의 현상이 전부 다 그게 근본적으로 조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조화로 보이는 그 사물 갖다가 스스로가 체득을 하기 위해서는 양생이 필요하다. 양생론이. 그래서 앞 세 개의 다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전체, 그러니까 이야기, 장자란 책 자체가 이야기가 계속 이런 이야기니까 큰 틀만 이걸 갖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노자를 이어받았다는 상황은 바로 이런 무의자연이고, 무의자연이 바로 도라는 거고.
장자도 끊임없이 도는 하나이고 인간은 하나인 도에 서로가 의식 모아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사상이 지난번에 노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물리학을 통한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도 결국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도 빅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주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빅뱅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빅뱅 하나네요. 하나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고 또 하나의 은하계에서는 1000억 개 넘는 그 항성이 있는 정도에 가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근원이 빅뱅이 근원에 가면은 이 모든 현상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장자에 나와요. 만물을 나오게 하는 그것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뒤에 나와요. 장자 던지는 거죠. 그 당시 이미. 이 모든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만물인데 이 만물을 나오게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장자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장자 어떤 것을 해답을 안 줘요. 계속 던지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들한테 숙성되지 못한 장자가 행정 보지만 또 제가 선생님한테 택배 시키면 선생님도 그걸 갖다가 곰씹어 가서 스스로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런 노자의 우주론적 사고를 갖다가 자기가 갖고 와서 제일 첫 대목인 소요요원에서 소요요편에서 소요유에서 그걸 탁 치고 나면서 장자 전체를 덮어씌우는 사상으로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빠.